어느 날은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멈출 때가 있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알람은 늘 울리던 시간에 울렸고 그녀는 잠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디가 아프다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피로는 요즘 나이와 상관없이 다들 겪는 일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괜히 유난 떨 필요는 없다고, 아직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의식하지도 않았을 동작이었지만 그날은 침대 끝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스스로도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굳이 의미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잠을 조금 설쳤을 뿐이라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창밖 풍경도 늘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세상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자신도 아직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착각을 주었습니다. 욕실을 지나며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잠깐 보았지만 시선을 오래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달라진 게 보일 것 같았고 오늘은 그런 확인이 필요 없는 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동작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잠깐 멈춰서서 숨을 한번 고르는 자신을 알아차렸고 그 사실이 마음 한쪽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좀 무리했나 보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이유를 붙였습니다. 몸의 변화를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가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늘 걷던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향, 같은 거리였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숨이 약간 찼지만 멈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동안 사소한 순간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물건을 집으려다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하던 일을 잠깐 잊고 멍해지는 짧은 공백, 이유 없이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게 되는 순간들.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장면들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감정을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조금 늦게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예민해졌나 봐.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하루라는 말은 여전히 자신이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그녀를 안심시켰고 그 안도감에 기대어 작은 불편함들은 하나씩 마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일 뿐이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하루가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변화는 늘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은 이렇게 조용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사람 곁에 먼저 앉아 있다는 걸 그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하루는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굳이 따지지 않으면 달라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여전히 성실하고 단정한 사람이었고 본인 역시 그렇게 보이길 원했습니다. 변했다는 말은
아직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몸은 조금씩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피로가 하루 끝까지 따라왔고 쉬어도 개운해졌다는 느낌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한 박자 늦게 몸이 따라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그렇다고, 요즘 다들 피곤하다고 말하면서요. 집안에서 하는 사소한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잠깐 손목에 힘이 풀리는 순간이 있었고, 물건을 옮기다 괜히 자세를 다시 잡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걱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불안해진다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쉬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에 끝냈을 일을 중간에 멈추고 잠깐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 짧은 휴식이 꼭 필요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요즘 생활 리듬이 좀 바뀌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오래 바라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늙었다는 말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고 하루가 무사히 끝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멈추려 할 때 마음은 계속 앞으로 가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만큼 큰 변화는 아니었고 혼자 견디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은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아직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지금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몸의 신호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더 참아보는 쪽으로요. 그녀는 아직 이 작은 불편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을 뿐이었고 그 하루들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아직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몸을 믿고 살 수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하루에는 작은 공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고 누군가 알아차릴 만큼 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하다 문장이 한 박자 늦게 이어지거나 하려던 일을 잠시 잊고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공백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고, 요즘은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서 하는 익숙한 일들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반복됐습니다. 늘 같은 순서로 해오던 동작이었는데 가끔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잠깐 멈춰 생각하게 됐습니다. 손에 쥔 물건을 내려놓고도 왜 거기까지 왔는지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좀 바쁜가 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순간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끝냈을 일을 이제는 중간에 끊고 다시 이어가야 했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잡는 자신이 아직은 괜찮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이어갈 수 있다면 아직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유난히 빨리 지나가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지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붙이는 순간 설명해야 할 것들이 늘어날 것 같았고
그 설명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날도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굳이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순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던 예전의 모습이 스치듯 지나갔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마음 한쪽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일상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냈고 약속도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이 그녀 자신에게도 중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걱정을 건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까지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익숙함에 더 기대기로 했습니다. 늘 하던 방식, 늘 해오던 순서, 늘 해왔던 생각들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됐고 아직은 자신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너무 조용히 다가와서 애써 외면하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작은 차이들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 하루들이 예전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은 마음 한쪽에만 조용히 남겨두었습니다. 아직은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비교를 시작한 건 의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온 장면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 계단을 오르는 속도, 몸을 쓰는 방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굳이 보지 않았을 장면들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괜히 한 번 더 눈길이 갔습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보였다는 쪽이 맞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움직임은 유난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사실이 부럽다기보다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랬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오래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건 늘 현재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고 괜히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누군가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습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는 웃음으로 넘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는 짧게만 응했습니다. 이제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면 대화는 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녀에게는 가장 편한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생각도 멈출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예전 이야기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같은 일을 하던 시절,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던 자신, 피로를 느끼지 않던 몸. 그 기억들은 선명했지만 동시에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간격을 굳이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인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별 의미 없이 흘려보냈을 말들이 그날 이후로는 한 번 더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를 말로 꺼내기에는 아직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없는 걱정까지 만들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녀에게 익숙했고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해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고 그 점이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변했다는 말을 듣지 않는 한 아직은 괜찮다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할수록 더 자주 비교하게 되는 자신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침묵이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변화의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직은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알람은 늘 울리던 시간에 울렸고 그녀는 잠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어디가 불편하다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피로는 요즘 나이와 상관없이 다들 겪는 일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괜히 유난 떨 필요는 없다고, 아직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의식하지도 않았을 동작이었지만 그날은 침대 끝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굳이 의미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잠을 조금 설쳤을 뿐이라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창밖 풍경도 늘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아직은 같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욕실을 지나며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잠깐 보았지만 시선을 오래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달라진 게 보일 것 같았고 오늘은 그런 확인이 필요 없는 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동작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허리를 굽힌 채 잠깐 멈춰서서 숨을 한번 고르는 자신을 알아차렸고 그 사실이 마음 한쪽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조금 무리했을 뿐이라고 혼잣말처럼 이유를 붙였습니다. 몸의 변화를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늘 걷던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방향, 같은 거리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숨이 약간 찼지만 멈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사소한 순간들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물건을 집으려다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하던 일을 잠깐 잊고 멍해지는 짧은 공백, 이유 없이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게 되는 순간들.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장면들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감정을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조금 늦게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예민해졌나 봐. 그렇게 말하면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하루라는 말은 여전히 자신이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그녀를 안심시켰고 그 안도감에 기대어 작은 불편함들은 하나씩 마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일 뿐이고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하루의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움직였고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고 그 점이 오히려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몸은 조금씩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쉬어도 개운해졌다는 느낌은 쉽게 오지 않았고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몸이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집안에서 하는 사소한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손목에 힘이 풀리는 순간이 있었고, 물건을 옮기다 괜히 자세를 다시 잡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들이었지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그렇다고, 요즘 다들 피곤하다고요. 집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끝냈을 일을 이제는 중간에 끊고 다시 이어가야 했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어갈 수 있다면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걸음, 계단을 오르는 속도, 몸을 쓰는 방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움직임은 유난히 가벼워 보였고, 그 사실은 부럽다기보다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랬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오래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제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하면 대화는 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생각도 멈출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녀에게 익숙했고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녀는 결국 외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미뤘고 검진 시기가 지났다는 사실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바쁘고 다음에 가도 되고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이유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렇게 미루는 일이 반복되면서 외면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평범함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평범하다는 건 아직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평범함이 깨질까봐 그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조심스러워진다는 건 결국 더 많이 외면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는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큰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다 보면 괜한 생각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변화는 늘 큰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은 이렇게 조용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사람 곁에 먼저 앉아 있다는 걸 그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잦아졌지만 그건 단순히 잠을 덜 자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지 않느냐며 굳이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직은 아침부터 힘들다는 말을 꺼낼 단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쉬어도 회복된다는 느낌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누웠을 때 느끼던 피로가 어느새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가볍지 않았고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감각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틀만 쉬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몸은 조금씩 속도를 낮추려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예전만큼 해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했습니다. 그 간극이 하루하루 쌓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녀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몸이 느려진 게 아니라 마음이 괜히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간중간 이유 없이 멈추게 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일을 하다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게 되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순간들.
예전 같으면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을 장면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그냥 넘기게 됐습니다. 다그칠 힘조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거움이나 이유 없는 피로가 그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앞으로의 모든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몸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몸은 쉬고 싶어 했지만 마음은 쉬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녀는 애매한 상태로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충분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괜찮은 것도 아닌 상태. 누군가에게 설명하기엔 모호하고 혼자 감당하기엔 조금 버거운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많고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아니 준비되지 않더라도 그냥 하루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시작은 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보다 먼저 몸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 사실을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 이미 그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쉬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잘 쉬어도 몸이 돌아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감각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아침은 늘 어제의 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이 유난히 그런 날일 뿐이라고,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로는 쌓이는 속도가 빨라졌고 빠져나가는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던 휴식의 감각이 이제는 일부러 만들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몸이 쉬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의 질을 떠올리며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잠을 깊게 못 자서 그런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단순히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이유를 붙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았습니다. 원인이 분명하면 해결도 가능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보다 머리로 먼저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예전의 회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왔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복이라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제쯤 돌아오는 건지, 돌아오긴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듣고 싶지 않은 답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무거워지자 하루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오전을 넘기면 몸이 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점이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가 끝날 때까지도 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날들을 애써 평범한 날로 분류했습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누구에게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시간은 마음까지 건드렸습니다. 괜히 예민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피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변화를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상태가 확정되는 것 같았고 아직은 확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몸은 이미 예전의 기준을 벗어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간극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틴다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어쩌면 그 말이 가장 정확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미루고,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요. 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점점 부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거울 앞에서 쉽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손을 씻다가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고 머리를 정리하다가 잠깐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바로 시선을 돌렸을 그 순간에 그날은 묘하게 시간이 늘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특별히 달라 보인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이 걸렸습니다.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한눈에 알아볼 만큼 변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설다는 느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예전과 같은 얼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각이 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눈가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고 입가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괜히 민망해진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날이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에서 돌아선 뒤에도 그 얼굴의 인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젊었던 시절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래 서지 않던 시절, 몸 상태를 굳이 확인하지 않던 시간들. 그때의 자신은 얼굴보다 하루의 일정을 먼저 떠올렸고 몸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기억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자신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스쳤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순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써 생각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누구나 겪는 변화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붙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삶 전체를 다시 바라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느꼈던 낯설음은 조용히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요즘 유난히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느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루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거울은 더 이상 그냥 지나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비슷한 감정이 반복됐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 경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보고 있었지만 아직 인정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기에는 너무 이르고 혼자 묻어두기에는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감정을 하루의 한쪽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서의 그 짧은 멈춤은 그녀에게 작은 정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를 아직은 모른 척한 채 다시 하루를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처음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었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서가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을 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의자에 앉았고 평소처럼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벽에 붙은 안내문, 천장의 조명, 그리고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그제야 자연스럽게 인식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굳이 생각하지 않았을 장면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공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하다고 느껴질 만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그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의식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가는 장소였던 곳이 이제는 머무르는 공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아직 말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불안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여유로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들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 공간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곳, 필요할 때만 오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감정들이 있었고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변화가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부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특별히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달라진 건 아닐까 하고요. 공간은 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받아들이는 쪽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느끼지 않던 감정들이 스며드는 이유를 그녀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마음이 무너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겁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완전히 남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전히 내 일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 경계에서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공간에서 자신을 크게 규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 공간이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같은 감정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한번 바뀐 인식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그만큼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도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 의미를 끝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어떤 공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지나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이미 그녀의 삶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모른 척해오던 감각들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흩어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몸에서 시작된 변화가 일상의 리듬을 건드렸고 공간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으며 그 모든 것이 결국 마음까지 조용히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감정이 무너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담담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점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 이유를 찾으려 했을 겁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며 답을 얻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생활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고 넘겨도 되는 문제인지 판단하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낸다고 해서 이 감각이 사라질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이 더 많은 생각을 불러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이유를 찾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슬픔이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전과 같은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전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지금을 재단하는 방식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릴 때마다 그때의 몸과 지금의 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던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교 속에서는 언제나 지금의 자신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바꾸려 했습니다. 지금의 상태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고 이 과정이 곧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망설임은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거리감이 있었고 그렇다고 다시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넘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그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식은 분명해졌지만 판단은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그 애매함이 오히려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녀는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큰일은 없었고 여전히 하루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하루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조금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걸 당장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늘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건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모른 척하며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려준 변화는 이미 마음 가까이 와 있었고 그 신호를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두려움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용한 안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변화는 없었고 누군가 알아차릴 만한 차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분명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달라졌고 마음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다는 걸요. 다만 그걸 말로 꺼내지 않기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그 변화가 확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한 번 뱉고 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직 그 문장을 마음속에만 두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는 여전히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별일 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여전히 괜찮아 보였고 그녀 역시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달라졌다는 말을 듣지 않는 한 아직은 예전의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낮 동안 애써 밀어냈던 생각들이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몸이 보내던 신호들, 하루의 리듬이 달라졌다는 느낌,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들을 억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꺼내는 건 스스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침묵은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판단을 미뤄도 되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이나 조언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불안보다는 숨을 고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말을 꺼낼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한마디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늘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괜한 걱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위로를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조차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남에게 전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말은 설명을 요구했고 그녀는 아직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침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하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스스로에게도 설명이 가능해질 때가 오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급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해내려 애쓰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쉬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도 생겼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역시 굳이 말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변화라면 굳이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개인적이어서 아직은 혼자 감당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고 다음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삶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조금씩 다른 기준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얼마나 해냈는지로 판단했다면 이제는 하루가 얼마나 무사히 지나갔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한 날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나무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만큼 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기준이 조금 옮겨지고 있다는 느낌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더 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 해도 괜찮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뤄두지 않았을 일들도 이제는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 선택이 처음에는 마음에 걸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엄격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준을 낮추려 할 때마다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기보다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중간중간 일부러 멈추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순간을 계획에 넣는다는 게 아직은 어색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를 이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죄책감이 아니라 선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건 처음에는 패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예전의 자신에게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을 낮춘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 뿐이라는 말이 그제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느냐고요.
많은 일을 했느냐는 질문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았으며 하루를 끝까지 견뎌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자리 잡자 하루를 바라보는 눈도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뜻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완전히 익숙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예전 기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의 자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이 방식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가장 솔직한 선택이라는 거요. 그렇게 그녀는 오늘도 조금 달라진 기준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 있었고 삶을 버텨오게 한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는 건 여전히 어색했고 마음 한편에서는 괜히 작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처리했을 일을 문득 누군가에게 부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처럼 느껴졌고 그동안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들이 계속되자 선택지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할수록 하루가 더 버거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는 자신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도움을 받는다는 게 패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큰 부탁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고 괜히 설명을 덧붙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탁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괜히 부담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돌아온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놀라지도 않았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평범한 반응이 오히려 그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일이 자신이 생각해온 것만큼 큰 사건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조금 복잡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뒤에도 그녀는 스스로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니면 후회가 남는지를요. 예상과 달리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가벼움이었습니다. 혼자서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아주 조금 내려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가벼움이 낯설어서 그녀는 잠시 그 감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의존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 자신을 놓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티는 방식만을 선택해왔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혼자 해내는 게 강함이라고 믿어왔지만 때로는 나누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모든 마음이 단번에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탁하기 전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도움을 받는 순간마다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더 이상 자신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해도 괜찮다고 익숙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연습 중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아들이는 연습, 혼자서만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삶에 대한 연습이었습니다. 그 연습은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조금 덜 무거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과거를 떠올리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후회가 먼저 따라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더 무리했을까? 왜 자신을 돌보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질문들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게 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시절, 피곤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루를 버텨내던 모습, 쉬는 걸 사치처럼 여겼던 시간들. 그때의 자신은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고, 멈추는 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을 이제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기억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애썼는지, 왜 몸을 아끼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싶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질문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기준을 들이대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무리했던 날들도 지나치게 애썼던 순간들도 모두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노력과 지금의 상태를 같은 선에서 비교하지 않기로 마음 먹자 마음 한쪽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땐 그랬다라는 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말에는 체념도 포기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절을 그 시절로 남겨두겠다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자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는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후회 대신 떠오른 감정은 의외로 수고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렀고 그만큼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나간 시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없었던 일처럼 지우는 정리가 아니라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리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의 자리에, 지금은 지금의 자리에 놓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자 현재의 자신을 조금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이 편안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장면들도 있었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억들 앞에서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일부였고 이미 지나온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거를 정리하면서 현재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내려놓는 것이 지금의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붙잡는 일이 지금의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을 탓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쪽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택은 체념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를 계획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로 하루를 가득 채웠다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남겨두었습니다. 무리해서 끝내는 하루보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하루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 기준이 처음에는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정확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몸과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넘겼을 약속도 컨디션을 먼저 떠올리며 판단했습니다. 피곤하면 쉬었고 무리라고 느껴지면 멈췄습니다.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아직은 어색했지만 적어도 자신을 속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해내지 못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예전의 자신과도 굳이 겨루지 않으려 하자 마음이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물론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가끔은 예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지금의 자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이 방식이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선택이라는 거려. 그녀는 변화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시작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예전과 같은 삶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줄어든 삶도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달라졌을 뿐 삶 자체가 작아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인식이 그녀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녀는 조용히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고 큰 성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않았고 필요할 때 멈출 줄 알았으며 하루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삶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도 미래를 미리 결정하겠다는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몸과 마음을 기준으로 하루를 살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느려졌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삶은 충분히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그날 밤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